수많은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화되어 인류가 완전히 멸망한다면 한 블랙박스가 그 무서운 날을 초래한 원인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태즈메니아 서부 외딴 지역에 있는 10m 길이의 이 금고는 종말로 이어진 인류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블랙박스를 제작한 예술가, 건축가, 연구원들은 두꺼운 철근으로 만든 이 예술품이 화재, 물, 기타 모든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블랙박스처럼 이 타임캡슐은 다음 문명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인류의 슬프고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비상업적이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상자에는 저장 드라이브가 가득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태양광 패널이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가 백업 전력을 저장합니다. 해가 지면 블랙박스는 새로운 과학 데이터로 스스로 업데이트합니다. 특수 알고리즘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만 저장하도록 분류합니다. 육지 및 해수 온도, 해양 산성화, 생물종 멸종, 토지 이용 변화, 인구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상자의 두 번째 데이터 유형은 환경에 초점을 맞춘 신문 헤드라인, 소셜미디어 게시물 및 주요 글로벌 이벤트의 뉴스입니다. 이 상자의 제작자는 바이너리 코드를 포함한 여러 형식으로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귀중한 지식을 모두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상자 외부에 새겨져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몇몇 두뇌들은 호기심 많은 악당들이 개봉식이 훨씬 전에 상자에 침입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구동되는 하드드라이브는 50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가장 비관적인 과학 모델조차도 세상의 종말이 이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예측하진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몇 세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고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는 상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20세기 중반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초의 제트역에 끼인 드아빌란드의 혜성은 2년 동안 7번 추락하여 110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호주 민간 항공국은 이 모든 추락사고의 원인을 찾고자 했어요. 이 전문가 중 한 명은 항공연료 전문 화학자인 데이비드 워렌 박사였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락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는 무역 박람회에서 철사의 소리를 녹음하는 딕터폰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곧 워렌 박사는 조종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할 수 있는 음성 녹음기를 설계하겠다고 매니저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이 녹음기는 비행 데이터를 녹음하고 내충격성 컨테이너에 보관됐습니다. 당시 호주에서는 비행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니저는 이 아이디어를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워렌 박사는 자신의 차고에서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호주를 방문했을 때 영국 항공등록위원회 장관에게 준비된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했고 이후 워렌 박사는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팀을 꾸렸습니다. 그의 발명품의 정확한 명칭은 블랙박스가 아니라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예요. 그리고 검은색이 아니라 주황색입니다. 충돌 후 기기가 검게 그을리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첫 번째 상자가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그 색으로 칠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이 복잡한 내부 작동 체계를 갖춘 데이터 입출력 장치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이름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는 데이터 기록 장치와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2개의 상자였지만 지금은 2개의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이터 기록 장치는 엔진 배기, 온도, 연료 흐름, 항공기 속도, 고도 및 하강 속도와 같은 중요한 비행 데이터를 추적해요. 두 번째 부분은 사고 발생 시 항공교통 관제와의 통신을 분석하기 위해 조종석의 소리를 녹음해요. 이 장치는 최대 2시간 동안만 데이터를 녹음한 다음 이전 소리를 덮어씁니다. 때로는 두 부분이 결합되어 상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조종석에서 데이터와 음성을 녹음하지만 실제로는 비행기의 구조상 충돌 시 가장 잘 보호되는 기체 후미에 위치합니다. 블랙박스에는 물에 젖으면 활성화되는 위치 추적 송신기가 있어요. 이 송신기는 30일 동안 신호를 발신합니다. 수색대는 기록장치의 밝은 주황색을 시각적 신호로 사용해요. 때로는 상자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의 비행기가 발명되기 훨씬 전, 블랙박스는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에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같은 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는 낯선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초기 기관은 지역의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편적인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그리스인들이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생겨났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이웃 국가들이 하는 일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탐험을 준비했죠.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그의 동료, 장군, 학자들에게 이전에 지도가 없었거나 잘 모르는 지역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리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훌륭한 도서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죠. 대부분의 정보는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그리스 문학 전집의 일부로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서관 설립자들은 새로운 책을 찾기 위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배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발견하면 도서관으로 가져갔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복사본을 만들어 약간의 보상과 함께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원본은 도서관에 남겨두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도서관 설립자의 손자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아테네의 총독들에게 위대한 시인들의 원문을 복사하는 대가로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돌려보냈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자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모든 지식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정보를 전 세계에 전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인류가 축적한 지신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위대한 지성들은 지식으로만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에 타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빅데이터가 수세기 전에 그린란드에 정착한 바이킹을 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스터섬 문명이 화산 활동, 위도, 강우 패턴으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일반적인 사람은 15세기의 사람이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는 양만큼의 데이터를 하루에 접한다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전체에 있는 모든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일반 플래시 드라이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매일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 정보 과부하로 인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문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사라진다면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잃게 될 거예요.